부비동염이란 무엇일까요? 축농증이라고도 부르는 부비동염은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 뼈 속에는 몇 개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머리뼈의 무게를 줄여주고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코 옆에 있는 동굴들이라는 의미에서 부비동이라고 하고, 이 공간들은 자연공을 통해 코 속과 연결되어 있어 부비동 내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배설시킵니다. 즉, 부비동염은 이 자연공이 막혀 제대로 환기 및 배설이 되지 않아 분비물이 고이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대부분 감기의 후기 합병증으로 발생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반복될 경우에 생기는데, 부비동 분비물이 잘 배설되지 않으면 세균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하여 점막이 붓고, 이는 부비동의 자연공을 더욱 폐쇄시켜 증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부비동염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요 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후비루, 기침, 발열 등이 있으며, 만성 부비동염으로 갈수록 점액성 혹은 점액농성의 콧물, 안면통, 치통, 이통의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이나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발열 증상은 주로 급성 부비동염에서 나타나고, 만성 부비동염은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비동염 때 나타나는 화농성 노란 콧물이 아닌 맑은 콧물이 나옵니다. 코막힘과 재채기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눈이 가렵거나 코가 간질간질한 증상들이 동반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의한 가벼운 바이러스성 부비동염은 감기가 나으면서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앞서 말한 부비동염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내시경 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CT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부비동염의 치료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내과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물혹,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내시경 수술을 통해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교정하여 부비동의 환기와 배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코는 뇌랑 눈이랑 가깝기 때문에 부비동염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안면부 또는 눈 주위 봉화지겸, 시신경염, 실명 또는 뇌수막염, 뇌농양, 골수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치하지 않고 꼭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의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인 코 세척을 하거나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등 코와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급성 부비동염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만성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비동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강북보아 스이비인후과가 함께합니다.